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시험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장은 어땠어요? 여러분, 조정을 좀 받았죠? 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게 지수 빠질 수 있다. 그죠? 네, 어제 사실 우리 국장이 이쁘게 잘 마감했었거든요. 어제 보시면 자 어제 우리 코스닥 차트 보시면 이쁘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21선을 올라탔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도 양봉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 하단부 요거 저점 하단부에서 이쁘게 지지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일봉만 놓고 봤을 적에는 국장 매수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저 어제 매수시키지 않았죠. 그죠? 그냥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만 가지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미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어제는 제가 그냥 관망 사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감 브리핑에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나스닥 추가 급락 나올 수 있다. 그죠? 네. 나스닥 21선 깨질지 모르겠지만은 최소 지지 테스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마감 브리핑 내용 한번 볼까요? 어제 시험 브리핑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자, 어제 거죠? 어제 거 보시면은 나스닥 21선 지지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하락 가능성 염두. 맞죠, 여러분들? 하지만 다우는 지지받을 수 있다. 네, 다우 지지받았죠. 나스닥 급락 나왔는데 다우는 지지받았죠. 그래서 7월달은 다우가 좋고 나스닥이 7월달은 다우가 나스닥보다 좋을 가능성. 그죠? 네. 다우가 나스닥보다 좋을 가능성, 대장의 교체,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맞죠? 다만 미장이 하락할 때에 국장이 잘 버텨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더 보기로 한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네. 이제 어제 그렇게 넘겼었는데 오늘 정말로 나스닥이 빠졌고요. 나스닥이 빠져서 우리 코스닥 150 지수가 특히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아주 잘 버텨줬어요. 코스피는 선방을 했고요. 코스닥 150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유로방은 150, 코스닥 150 인버스가 있었었는데 인버스 오늘 차익 실현 완료를 했고요. 네. 자,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보시면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항생이가 자,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죠. 그죠? 최근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과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항생이 좀 반등이 나왔고요. 중국도 같이 반등이 나와줬고, 네, 그리고 저기 대만, 그리고 우리 한국, 일본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코스닥의 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1,400억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그걸 상회하는 2,200억, 2,800억 정도, 아니 2,170억 정도, 네, 2,170억 정도의 매도세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일 매도세보다 오늘 더 많은 매도세가 쏟아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도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많이 팔았는가 하니 오늘 IT 쪽에서 좀 매도가 많았다. 금융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오늘 에코프로도 많이 팔았고, 그죠? IT 종합에는 뭐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IT 종합이라는 섹터에는 자,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이 IT 종합입니다. 네, 코스닥 전체에서 IT 종합인데 네, 시총 상위 순위거든요. IT 종합에서 보시면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루니 뭐 여러 개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뭐 대주전자주로도 있고요, 그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게임주부터 시작해서 IT 관련,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되게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골고루 많이 팔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금융 섹터, 금융에서 500억이 나왔다는 소리는 에코프로, 그죠? 금융 섹터에서 시총 상위 종목은 당연히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섹터에서 보시면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어때요? 74.8%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에코프로가 금융 섹터 전체에서 74%. 즉 금융 섹터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좀 던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돈 두루두루 그냥 150 중심으로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도 많이 팔았죠. 자,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추세가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수렴을 했다가 한쪽으로 돌파가 나와서 긍정적인데 오늘 또 반대로 이탈이 반대쪽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네. 딱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매수주 상방 쪽으로 방향을 틀어냈는데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지금 오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지속성,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은 지속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코스닥은 일단 수급만 봤을 적에는 사실 조금은 애매하다. 자, 코스피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도 좀 수렴이에요. 하지만 수렴이어도 딱 보면 매도세가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그죠? 네. 매수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적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이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수급 측면에선 부정적. 네. 좀 더 지켜봐야 함. 수급을 체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수급이에요, 주식은요. 네. 그리고 여러 수급 주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애들이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들이겠죠. 그죠?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다. 걔네가 제일 중요합니다. 걔네들은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 지수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금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결국, 특히나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낮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낮은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죠, 여러분들? 걔네들의 수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분석인데요. 오늘 잘 끝났어요. 수급은 좀 부정적이지만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코스피는 이런 추세선이 있다고 제가 뭐 어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저점. 정확하게 추세선 저점에서 어제도 오늘도 아래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는 어때요?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유로방에서는 곧버스도 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추세가 좀 뚜렷하진 않아요. 맞죠? 하지만 꼭 이게 뭐 추세선에 의지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일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어때요? 우상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는 21선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를 아직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아래꼬리가 달리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종가 기준으로 21선 지키고, 여기도 종가 기준으로 21선, 어제도 21선 지키고, 오늘은 이제 살짝 이탈했는데 그래도 아래꼬리가 달려지는 모습을 본다라면은 감안했을 때에 20선을 좀 이게 추세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차트 자체만 봤을 적에는 그나마 긍정적이다. 다만 분봉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과열 시그널이에요. 파란색 이런 것들이. 예. 오후장, 그러니까 장 마감할 무렵에 마감할 때 이렇게 과열 시그널로 마감하면요. 자, 제가 만든 시그널이죠. 보시면은 지수가 마감할 무렵에 이렇게 과열 혹은 이런 식으로, 그죠? 마감을 하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에는 빠질 때가 많아요. 높은 확률로. 네. 미지시가 빠진다라든지, 네. 미국이 빠진다라든지, 혹은 국장이 아침부터 밀린다라든지, 이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니면 장 초반에 이렇게 과열 뜨게 돼도 오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과열 시그널은 확률이죠. 확률. 빠질 확률. 근데 이제 지금 막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과열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이게 오전에는 조정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위승시가 만약에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적당하게 이쁘게 양호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내일 이제 아침에 우리 국장이 살짝 눌려줄 때에 오늘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내일 저점에서 받쳐서 매수를 하면은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코스닥이 저점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우리 회원님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물을 할 적에도 이제 많이들 경험을 하는 건데, 선물 우리 선물에 이거 매뉴얼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이거는 특공회선이라고 해서 20개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죠.
급등 없는 급락 없고 급락 없는 급등 없다. 그죠? 그리고 고점 돌파 후 급락, 저점 이탈 후 급등을 염두에 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제대로 된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시세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반대로 급등 나오기 전에는 저점을 이탈한 다음에 급등이 잘 나온다라는 거. 그죠? 정말 자주 눈에 띄는 패턴들이죠. 딱 보면 개미들이 많이 고점 돌파할 적에 추격 매수 많이 들어오잖아요. 개미들 물리는 패턴이고, 그리고 요건 뭐예요? 저점 이탈했을 때 개미들의 손절매가 나오는 패턴이죠. 그죠? 저점 이탈은 보통 손절매 자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손절매를 했더니만 반등이 나오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 그죠, 여러분들? 네. 저점 깨졌을 때 손절매 안 하고 버티는 게 사실 심리적으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계좌 손실도 늘어났을 것이고 이탈했으니까. 근데 심리적으로도 무섭단 말이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잘라내는데, 잘라내고 나면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 맞죠? 네, 쉽게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런 거예요. 심리 게임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이 실제로 어제도 보시면은 저점을 장 초반에 저점을 딱 깼어요. 깨고 바로 반등. 그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고점을 딱 돌파했어요. 그리고서 하락. 그죠?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저점을 딱 깨요. 그죠? 아침에 딱 깨요. 어떻게 돼요? 바로 반등. 그죠?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저점 깼다가 반등, 고점 돌파했다가 하락, 또 저점 깼다가 또 반등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바닥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점을 깨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 이건 양호한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저점을 깨고 진짜 안 좋은 건 뭐냐면 저점을 심하게 깨고 내려가는 거, 한 번에. 그런 거는 이제 좀 회생하기 좀 쉽지 않은 패턴이 되는 거죠. 네. 한 번에 저점을 막 그냥 뚝뚝뚝 깨버리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좀 쉽게 빠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저점을 살짝 깨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무자비하게 확 깨는 애들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추가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저점이 살짝 깨지는 애들은 깼다가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한 번에 짱떼운 봉과 함께 한 번 확 깨지잖아? 이런 애들은 조금 추가락이 나올 수도 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바닥을 막 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자, 이제 미증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나스닥은 제가 또 시황 적중을 했죠. 어제 제가 분명히 나스닥 빠질 수 있다. 빠졌고 20에서 지지 테스트 나올 수 있다. 역시나 지지 테스트 나왔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과연 얘가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얘가 더 빠질 게 있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자,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이 빨간색 시그널 20BR34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어요. 요게 뜨면 보통 21선을 이탈을 하거나 최소 21선 찍거나 지지 테스트는 최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더라 라는 것을 어제 제가 여러분께 사례 분석 통해서 확인시켜 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빨간색 시그널입니다. 빨간색 시그널. 네. 자, 과거에도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많이 올라갔을 때 뜨는 시그널이에요. 네, 보시면은 빨간색을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21선 급락이 나오고, 그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이 뜨려면 추세가 꽤 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네, 꽤 강한 추세. 네, 꽤 강한 추세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 시그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그널 만든 취지는 뭐냐면 꽤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됐었을 적에 조정받는 타이밍, 21선이 언제 정도 깨지느냐, 그거를 이제 잡고자 함이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제가 만든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추가량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21선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깨진 거죠. 자, 이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떴죠? 그죠? 자, 21선 찍었어요. 하지만 추세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빨간색이 또 뜨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21선까지 와서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이탈하거나 혹은 지지받고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최소 테스트는 나온다. 그죠? 최소 20선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 여기도 되게 강했죠? 어떻게 됩니까? 21선 깨져. 분명히 깨졌죠? 하지만 지지받았거든요. 또 깨져요. 또 반등이 나왔어요. 결국 또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20선이 바로 다이렉트로 확 깨지는 건 아닌 거예요,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빨간색. 여기 나오죠. 자, 떴죠? 그죠? 하지만 버팁니다. 네. 버팁니다. 좀 더 살았어요. 계속 뜹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뜨다 보니 결국에는 20선은 찍어요. 이탈했었죠. 하지만 종가 기준 관리. 반응 나오고요. 또 깨집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또 관리해줬어요. 올라갔다가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주 보여진 패턴이 뭐냐면 추세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한 번에 20선을 깨는 경우는 드물었고 20선 부근에서 한 번 튀어 올라 살짝. 그죠? 튀어 올랐다가 며칠 버티다가 다시 급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 제법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떤 패턴이 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 보겠습니다. 이때는 18년도인데요. 이때는 뜨고 나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떡락이 나와버렸어. 악재가 있었던 거겠죠. 뭐예요? 2018년도니까 무역전쟁인 거죠. 네. 악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깨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18년도 6월달, 이때도 이제 18년도부터는 계속 무역전쟁에 시달립니다, 지수가. 계속.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싸울 때라서. 근데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한 번에 깨져버리죠. 한 번에. 맞죠? 네, 한 번에 다이렉트로 그냥 깨져버린 모습이고요. 빨간색 시그널 진짜 확률 높죠. 자, 19년 2월 달에도 또 빨간색이 뜨기 시작합니다. 자, 떠요. 사라졌다가 또 뜹니다. 또 뜹니다. 어떻게 돼요? 역시나 한 번에 깨집니다. 네. 맞죠? 한 번에 깨지거나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가 깨지거나. 자, 여기도 보시면은 19년 5월 달이죠? 빨간색이 뜨기 시작하죠. 어떻게 돼요? 결국 깨졌다가 지지받고 반등 나왔다가 또 깨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때도 19년 7월 달에 빨간색 뜨고 나서 급락 나옵니다. 확률 진짜 높죠?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뜨게 되면 일단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돼. 선물 같은 경우에 숏을 쳐야죠. 우리 어제 이걸로 숏 먹었잖아, 나스닥. 그죠? 우리 어제 이걸로 숏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21선 찍을 거다 적중했잖아. 네. 나스닥 숏 쳐가지고 많이 먹었죠. 그 중요한 거. 근데 이거 시그널 보니까 이거 뜨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돌파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돌파가 나왔을 때도 숏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돌파가 나올 때도 숏을 염두에 두는 게 맞는 거예요. 확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선물이나 주식이나 다 확률 게임이라고. 봐봐. 이 시그널이 지금 이렇게 적중률 높은 거는 이유가 있겠죠. 패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월가의 큰 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 매매 패턴을 저는 그거를 찾아낸 거죠. 시그널에 담아낸 거예요, 제가. 그죠, 여러분?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중률이 거의 100% 넘었잖아, 지금. 또 보세요. 자,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19년도 거. 자, 또 이제 19년 11월입니다. 보세요. 떴죠, 시그널. 빨간색. 어떻게 돼요? 급락 나오죠. 기가 막히죠, 진짜. 네. 잘 봐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초반입니다. 시그널 떴죠? 다음날 급락 나오죠. 기가 막히죠,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쩜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우리 해외 선물반은 수익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적중률 높은 시그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확률 게임이잖아. 자, 그리고 코로나 때 잘 봐요. 자, 급등 나오다가 떴어요. 뜨고 나서 20에서 깨집니다. 또 깨집니다. 하지만 지지받아요. 지지받고 또 올라가죠? 근데 또 떴어요. 결국 20에서 또 깨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네. 자, 그 다음에 또 떴죠? 이때는 뜨면서 그냥 바로 20선이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뜨고 나서 바로 깨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날도 개파라 하면서 결국 21선 찍어요. 그죠? 그냥 요거 하나 빗나갔습니다. 이거는 뜨고 나서 급등이 나왔네요. 하지만 그 다음에 뜨고 나서 결국 20선 찍습니다. 네. 지금 딱 하나 빗나가죠. 지금 요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달입니다. 고점에서 떠줍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21선 찍죠. 네. 21선이 연두색이에요. 그 다음에 한참 없다가 이제 긴축이지만 이제 긴축 드디어 이제 긴축 시즌으로 들어왔어요. 22년도에 그러다가 여기서 떠주네요. 2022년 8월 달에 뜨고서 급락 작살나죠. 네.
또 볼까요? 그러다가 언제 떴어요? 이게 그저께 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나스닥 숏을 잡았잖아요. 우리 먹었잖아.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라고. 자, 그럼 이제 예측해볼 수 있겠지. 자, 떴어. 찍었어.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바로 다이렉트로 빠지던지 아니면은 양봉이 나오던지. 맞죠? 양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양봉이 나왔을 때 안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한번 20선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다가 빠질 수 있어. 근데 추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잘 봐요. 오늘 여기서 양봉이 뜨게 되면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추세선 상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상단 돌파했다가 빠지는 거잖아. 그다음 하단 이렇게 있어요. 자 중심선을 볼게요. 여기 중심선 허리. 자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양봉이 떴다. 오늘 그러면은 중심선을 지지받는 거야. 그러면은 한 번 더 살짝 튀어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오늘 여기서 지지받으면 아 튀어오를 수 있겠구나. 반응 나오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제는 제가 나스닥 숏 말씀드렸잖아. 적중했죠. 근데 오늘은 전 나스닥 롱 가능성이 한 7대3? 롱 7, 숏 3. 100%는 없는 거니까. 네. 롱 7, 숏 3 정도 봅니다. 여튼 지금 이 중심선이 보시면 여기서도 먹힌단 말이야.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그죠? 예. 꽤나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여기도 지지 영향력이 있는 중심선이란 말이지. 그래서 어제는 살짝 중심선과 20선이 깨졌습니다만은 21선이 우상향이다라는 점. 자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1 이평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잖아요. 초가 개파를 출발했다가 종가 관리해주고 장중에 깨졌다가도 다시 올려주고 이런 거. 이게 추세라는 거거든요. 추세. 21 이평선의 기울기는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 맞죠 여러분들? 예. 추세. 그래서 20선 어제 하루 깨졌지만은 아직 이거 가지고서 추세가 완벽하게 깨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알 수 없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는 숏을 볼 예정입니다. 예. 반등이 나온다? 그럼 우린 다시 숏을 노려야 된다. 잠깐만. 아 추가 매수 타이밍 놓쳤다. 아이고 마감 브리핑 하다가 추가 타이밍을 말씀 못 드렸구나. 헐. 알겠어. 괜찮아. 아 이런 마감 브리핑 녹화하다가 좋은 타점이 있었는데 저걸 아깝네. 아무튼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네. 나스닥은 저는 오늘 롱 본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우는 어떻게 우리 어제 다우로 4번인가 5번 먹었었죠? 다우를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자 봅시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게요. 일단은 다우는 지금 어떤 자리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21일평선이 우상향이에요. 거기다가 밑에 61선까지 깔고 있어.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 이틀 동안 봤을 때 21선에서도 지지받고 61선 부분에서도 지지를 받은 형국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한 가격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선을 쫙 그어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 잘 봐주세요. 이게 여기서도 걸리고요. 그죠? 여기서도 걸리고요. 그죠? 급등이 나올 때도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갔어. 맞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도 급등 나오고 나서 올 초에 지지받고 지지받았다가 깨졌지. 맞죠, 여러분들? 여기도 급등 나왔다가 지지받고 재돌파 지지. 처음에는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도 처음에 저기도 저항받고 양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번에 돌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다우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 가격대가. 맞죠? 한 번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적에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한 번에 장대 연봉으로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쉽지 않죠. 네. 열이면 한 그 중에서 7번 정도는 걸리더라. 지금도 보시면 이미 걸리고 있잖아. 짱대 연봉을 한번 이탈한 거 아니죠. 걸리잖아. 그래서 요것만 봐도 다우는 기술적으로 조금 중요한 가격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나스닥, 이건 본장이고요. 선물 차트를 볼 텐데, 제가 어제 설명드렸었어요. 확률 게임이다. 자, 현재 제가 만든 시그널, 이 빨간색 시그널 볼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볼 텐데, 자, 다우입니다. 다우 선물 차트예요. 일본과 원래 현물과 선물 차트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왜? 현물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장 같은 경우에 새벽 5시면 마감을 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6시에 마감을 해요. 그리고 선물은 3, 6, 9, 12, 1년에 4번 만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월달이잖아요. 즉, 지금은 6월물이 진행 중인데, 6월물. 3월물에서 6월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월물마다 가격이 달라.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괴리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나스닥,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물이 뭐 14,500으로 끝이 났으면, 3월물이 14,500이었으면은 6월물은 14,700, 800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월물이 바뀌면서 차트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만기, 1년에 4번 이상의 만기를 거치고 또 마감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계속 괴리가 생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물 차트를 안 볼 건 아니에요. 선물 차트 결국 장중의 방향성은 선물과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죠? 등락률의 차이가 있으나, 네, 자, 그래서 선물 차트를 볼 텐데, 빨간색 다이아몬드를 볼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 시그널 나오고 나서 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요. 다이아몬드 하나 출현하고 나서 급등이 나옵니다. 여기 핑크색 보시면 뭐예요? 핑크색? 이게 5일선이에요. 잘 봐.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코로나죠. 코로나는 사실 뭐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하락과는 달랐었죠. 다이아가 하나, 둘, 세 개 나오고서 5일선 돌파가 나옵니다. 맞죠? 11선까지 갑니다. 11선. 주황색까지.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2020년도에, 자, 이거 뜨고 나서 또 5일선 돌파 나오죠. 다이아몬드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여기도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짱땡문 나오면서 5일선 돌파 나오죠. 핑크색.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다이아 나오죠. 자, 어떻게 돼요? 양봉이 나왔는데, 분명히 핑크색 돌파가 나왔지. 나왔죠? 여기서도 다이아 나왔어. 또 핑크색 돌파가 나왔지. 더 가면은 11선 돌파까지 나오는 거야. 주황색까지도.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핑크 돌파가 나와. 핑크 돌파는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는 더 잘 가면은 여기 그 주황색까지도 가는 거예요. 또 봅시다. 잘 봐요. 또 나왔죠? 자, 다이아 나왔지? 핑크색 돌파 나오지? 그 다음에 오렌지까지 가죠? 확률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다이아 나왔어요. 핑크색 나왔죠? 돌파시도 나왔죠? 한 번 더 빠졌어. 또 돌파 나오죠, 결국에는. 핑크 돌파 또 나오죠. 자, 여기도 다이아 나왔지. 핑크랑 오렌지는 한 번에 돌파 나오죠. 100%죠, 지금?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때는 조금 밀리면서 끝이 났고, 하지만 결국 다 돌파 나오지. 여기도 다이아 나왔죠. 핑크 돌파 나오죠. 오렌지 찍죠. 네. 그러니까 얘는 핑크 오렌지. 얘도 봐봐. 떴죠? 핑크 돌파 나오죠. 더 빠졌죠? 또 돌파 나오죠. 핑크 돌파 나오면서 오렌지 돌파 나오죠. 여기도 봐봐. 핑크 오렌지도 돌파 나오지. 100%죠? 이러니까 내가 돈을 벌지, 선물로.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잘 봐요. 지난번에 3월 달에 또 떴지. 핑크 돌파 나오지. 이탈했지. 또 오렌지 돌파 나오지. 감 잡았죠? 그 다음에 지난 5월 달에 떴죠. 핑크 돌파 나왔죠. 빠졌지. 또 핑크 돌파 또 나오지. 오렌지 돌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떴죠. 핑크 돌파 나오고 빠졌고 오렌지 돌파 또 나오지. 그리고 지금 요거네. 세 개째네 오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뭘 사야 돼? 지금 숏 해야 돼요? 롱 해야 돼요? 머리가 있으면 하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은 뭐예요? 롱이에요? 숏이에요? 당연히 숏이지. 당연히 롱이지. 네. 당연히 롱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다우 사면은, 다우 롱 잡으면 먹는다. 왜? 핑크 돌파 오늘 나왔었어요. 우리 오늘 유료방 먹었죠? 아침에 우리 유료방 오늘 먹었다, 아침에. 그죠? 네. 어제 새벽에 매수했던 거, 어제 밤에 매수했던 걸 아침에 먹었어? 근데 지금 어때? 양봉이 아니잖아. 종가 기준 돌파 안 나왔잖아. 결국 종가 기준 돌파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롱 잡으면 먹는 거야. 알겠어요? 네. 만약에 더 빠지면 어때? 추가 매수하면 돼. 확률 게임이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잖아. 단 한 번도. 중요한 거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고서 다음날 바로 나오는 이게 아니야. 다음날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지났다 나올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다우는 빠르면 오늘 급반등 나온다. 네. 늦어도 뭐 내일 나올 것이다. 자, 오늘 이제 경제지표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 거죠? 네. 중요한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별 3개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주교 시장에 생각하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지금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작년에 주요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도한 긴축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물가지수가 있잖아요.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CPI가 있고, PC가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제가 지금 뭐 침체냐 아니면 좋냐 이런 것들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주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었었다. 그런 것들에.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거의 다 금리 아직까지는 뭐 동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동결에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죠? 지금 그런 겁니다. 타이밍이. 네. 금리가 거의 뭐 동결 가까워지고 있어. 다음 달에는 뭐 인상할 수 있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에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FOMC에서는 점도표상에서는 연말까지 약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남아 있음을 암시했었죠. 네. 그래서 하지만 작년에 비해선 그러니까 확실히 느껴지죠. 최근 한 2-3달 정도를 봤을 적에 CPI라든지 혹은 PCE 같은 이런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막 진짜 장중에 뭐 2% 급등, 뭐 2% 급락, 이게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런 지표들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많이 잡혔으니까.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이었고 금리 인상이 한참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지표들이 뭐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되게 컸었었는데 이제는 다들 뭐 인플레이션 많이 떨어진 거 알고 있고 금리 동결도 거의 가까워진 거 알고 있다 보니까 작년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경제 지표라고 해가지고 뭐 선물이 급등을 하고 급락 그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트렌드가 지금 어떤 지표에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나올 지표들 보면 어때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물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 발표 나오게 되면은 살짝 장중에 살짝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기도 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추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들은 전혀 없다. 그런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제 오늘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국장 같은 경우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장은 잘 끝났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오늘 봐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21선 지지해주는 양봉이 나와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맞죠? 네. 단 양봉도 양봉 나름이다. 오늘 이제 양봉을 마감을 하게 되면 제가 내일 아침에 분석하고 나서 브리핑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죠? 네. 당연히 분석해드려야죠.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알아서 해드릴 거니까. 좋아요. 아무튼 뭐 양봉이 나오더라도 미증시가 뭐 쭉 막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까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만 빨간색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되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죠. 그죠? 빨간색이 나오고서 2차 급등이 나왔던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었어요. 손에 꼽죠. 대부분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즉 쌍고점 만들고서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략은 뭐냐면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나왔을 때 다시 숏으로 후려치는 거야. 그게 내 전략입니다. 그렇게 잡고 가자고요. 그럼 또 나스닥 숏으로 이빨 먹을 수 있어. 자,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